보통 그 변호사 선임하면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글쎄 그거는 전 네. 보통 저희 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그 고객님과의 이제 그 계약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이거 얼마다 뭐 그렇게 아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과 그 의뢰인분의 그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공개하고 그러면 이거 이- 기본. 뭐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네. 뭐 최저 받는 거 있잖아요. 스캔할 때 필요해가지고 뭐 제가 받아서 하거나 하면 보통은 한 부가가치세 빼고 한 330? 그렇죠. 300이죠. 보통은 그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더 복잡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올라가기도 하고 뒤에 이제 그거 성공 보수금도 뭐 좀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게 또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의뢰인분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워낙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웬만하면은 좀 300이 준비돼야 변호사 사무실에 예. 뭐 맡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한 300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소가 300인 거죠. 뭐 좀 마음씨 좋은 변호사님을 만약에 만나고 사정이 이렇고 뭐 이 간단한 사건이다 뭐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변호사님들에 따라서는 깎아주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 보통은 한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라는 이제 그런 모임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바다 위로는 이제 프리랜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고 혹시라도 뭐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에서 이제 프리랜서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오늘 프리랜서 라디오 극장이란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아시스님은 프리랜서이신가요? 네, 프리랜서예요. 저 프리랜서 디자인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면 뭐 웹 디자이너 아니면 저는 예. 캐릭터 디자인하고 BICI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파 저 전문적으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주가 돼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성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프리랜서는 아니고 그냥 이제 사무직 이제 사무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쓰신 서류 같은 거 법원에 제출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주시는 서류 받아서 검사하고 뭐 제출하면 되는 일이니까 뭐. 검사하고 막 일 제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희 오늘 게스트분 참치님을 모셔볼까요? 예, 좋습니다. 참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치입니다. 참치입니다. 네.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하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일하고 있고요. 이제 수학 과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리랜서로 좀 하고 있는 게 약간 이제 프리랜서지만은 좀 회사에 좀 고용된 좀 특수고용 형태로 원래 진짜 방문 강사 분들도 특수고용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는 원래 근데 방문 강사직이지만은 온라인도 병행하면서 화상으로 이제 애들을 수학 가르치고 또는 이제 방문해가지고 애들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상하고 방문하고 페이가 다른가요? 네, 페이 다르죠. 얼마나 근데 차이나요? 약간은 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에 이제 저희가 저희 용어로 타임이라 하거든요. 네. 6타임이라 하면은 주에 그 3시간, 주에 총 3시간 그 강의를 하면은 6타임을 하는데 일단 6타임 기준으로 비교해가지고 방문하고 화상하고 비교해가지고 약간 뭐 제가 봤을 때 5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교통비 따지고 이러면은 그 방문이 좀 손해이긴 하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우리 집 동네에다가 방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동네 넘어 막 한 번씩 수영구나 연제구나 뭐 연제구면 그나마 나는데 저희 부산진구나 이런데 막 방문과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받기가 어려운데 근데 좀 학생 수가 좀 모자르다 이러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럼 과외하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점 학생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과외라는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애들 성적을 올려줘야 되고 애들 입장에서는 뭐 공부하라 이런 소리 싫어하고 근데 뭐 그 정도는 다들 이제 디폴트로 깔고 안고 가는데 뭔가 이제 화상 강의를 하잖아요. 화상 네.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를 풀면서 잘 푼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좋게 얘기하고 좀 어느 정도 가망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좀 못 푼다 싶으면은 좀 제가 이제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화상 강의니까 한 번씩 답지 보고 그냥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진짜 실컷 다 가르쳐 놓고 대답 잘한다 싶어가지고 좀 얘 좀 성적 좀 올리면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모의 테스트를 쳐보면은 진짜 빵점 받아오고 막 이런 경우. 결국에 몰랐던 거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진짜 눈동자가 막 떨리죠. 근데 그 과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플랫폼 통해 가지고 원래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 다른 과외나 그렇게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신 겁니까? 원래 다른 과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고 뭐 간간히 좀 진소개로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본격적으로는 플랫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꺼번에 뭐 5-6명씩 이렇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외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좀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제 과외 하던 거 연장선으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냥 과외 대학생 생활 때 그냥 간간히 했다 이 정도라 가지고 좀 연장선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외 하다가 또 플랫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과외 아예 없던 시기에 또 플랫폼 가가지고 약간 연장선하고는 좀 관계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대학교 학과 나온 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 나왔다 이러면은 좀 많이 받아주시고 이러니까 좀 그거는 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원래 자기 과를 나오더라도 그 과대로 직업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대부분들이. 보면은 또 다른 데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데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다른 데로도 선택할까 또 고민 중인 게 원래 뭐 농무법인 다닌 것도 제 수학과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2-3달 전까지만 해도 농무법인하고 수학과하고 병행하고 있었는데 약간 뭐 이제 약간 노무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같은 과 애들이 네가 신기한 거 하네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많이 한다 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지금 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모 학과가 이제 또 통폐합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외가 계속해서 살아난 게 맞냐 약간 좀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못 살아남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다. 지금 네. 점점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애들도 없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고민 중입니다. 이 과외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노무법인 쪽으로 계속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노무법인. 약간 근데 학생이나 학원이나 이제 과외 쪽으로 돌면은 저녁 시간이 좀 없어지니까 뭐 남들하고 좀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약속 같은 거 있어도. 근데 그런 메리트 생각하면 좀 노무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제 지금 채용 공고가 많이 나는 것도 학원이나 과외 쪽이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채용 공고는 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자꾸 왜 저래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원래 예상했을 때는 노무법인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노동자 안 쓰는 직장이 어딨냐 좀 이런 생각이라 가지고 다 이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 생각하는 노무법인은 오히려 없고 또 요즘 보통 이제 제가 노무법인 다녔을 때는 자영업자 분들 위주로 급여 아웃소싱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직원을 좀 안 쓰는 경우가 또 있고, 음. 그리고 보통 이제 회계사무소에서도 또 급여를 또 해주고 이러니까 노무법인이 약간 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다녀야 된다 이러니까 좀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어요.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공고 올라오는 거 보면 수학 쪽이나 영어 쪽은 계속 이렇게 공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좀 절대 망할 일 없을 것 같은, 근데 일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취미가 뭐 보통은 뭐 게임하거나 뭐 등산하거나 그거 외에는 한 번씩 가끔씩 뭐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약간 원래 게임하다가 뭔가 내가 좀 너무 게임에 빠졌네, 약간 좀 너무 나태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 들면은 취미를 한 번씩 뭐 등산이나 수학 문제 풀기로 바꾸고 이래요. 약간 뭐 등산을 하면 좀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고, 내란다. 몸이 활성화되는 느낌이고, 그 수학을 하면은 좀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머리 쓰고 몸 쓰고 이런 거 되게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다채롭네. 그럼 이제 참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자기를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뭐 단어나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예, 별명 소개를 좀 할 때가 됐네요. 아, 별명이 그게 다 예, 그쵸. 그냥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 이제 모임하면서 각자 이제 자기를 잘 표현하는 바다와 관련된 별명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저는 뭐 참치라고 지었는데요. 일단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좀 한 그때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과외도 뛰고 그 노무법인도 다니고 바다 위로 모임장 하면서 모임도 준비하고 뭐 오만 거 다 해가지고 약간은 좀 쉬지 않고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참치처럼 살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일단은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좀 참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력, 막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왕성한 활동력이 참치 같다 해서. 예, 그쵸. 아, 그럼 이거 한번 돌아가면서 좀 물어볼까요? 산호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산호라고 부르시게 됐습니까? 일단 산호는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뭐 집돌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산호가 바다에서 다른 물고기들의 그런 쉬는 공간이나 뭐 그런 사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산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오아시스님은? 저는 솔직히 저희 이 회사 예. 이름이고 제가 여기 이제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성향 자체가 한 번 꽂히면 그거에만 되게 열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혀서 하나만 딱 파고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원래 사람이 이제 사막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곳만 바라보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오아시스처럼 진짜 달콤한 물이잖아요. 이게 그 사막 속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라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과외 프리랜서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과의 관계 관해 가지고 역경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프리랜서 하시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약간 이제 이 프리랜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학원쌤이나 과외쌤 하면은 학교쌤들하고는 다르게 좀 잊혀지잖아요. 그냥 뭐 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좀 돈 받고 좀 가르치는 그냥 보충 수업 해준 사람 이 정도로 인식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대학 갈 때 뭐 연락을 받는 경우가 그래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화상으로 가르친 제자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또 수능 때까지 계속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수능 앞두고 한 3, 4개월 앞두고 좀 그만두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갔는데
이제 수능 치고 이제 나가지고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뭐 가르친 거 좀 도움이 됐다 이러면서 좀 감사하다고 좀 연락을 뭐 주고 이러길래 이렇게 이제 좀 과외쌤이나 이 화상 강의 심지어 화상 강의 과외쌤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선생님으로 기억을 해주구나. 좀 이런 것이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교육 쪽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뭐 보람차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오아시스님은 일단 프리랜서 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 아까 역경에 관해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힘들었던 점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위에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대표기 때문에 모든 걸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과 소통을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고객들과도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 부분에도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의뢰인도 별로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되게 막막했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좀 많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된다고 할까요? 내가 이걸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막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모든 걸 제가 스스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 길이 이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이제 얻기도 하면서 조금씩 길이 열리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경이 없었으면은 제가 계속 그냥 잘 되고 이랬으면 약간 자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럼 프리랜서 하시면서 반대로 좀 좋거나 이제 보람찼던 기억 같은 건 따로 있으십니까? 제일 좋은 거는 프리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 고객들하고도 이제 대화가 잘 통하면 이제 또 좋은 사람을 또 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 특징 하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프리랜서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프리랜서 하시는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계속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해야 돼서 생각으로 자유로운 느낌인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차이나 그런 게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예. 그걸 이제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쉴 타임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의뢰를 안 받거나 약간 내가 딱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말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딱 그 부분에 대한 또 자유로움은 되게 있는 거죠. 그 직장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프리랜서는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딱 정해놓으면 이거 포기하면 딱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가지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직장하고 좀 달라서 직장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프리랜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반반이긴 하거든요. 일단 회사가 좀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안 하겠다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뭐 프로필을 보고 제가 뭐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고 내가 좀 안 받겠다 이러면은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약간 좀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한테 꽂아주려면은 좀 계속 좀 거부가 많네. 약간 좀 이렇게 찍힐까봐 좀 약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방문가회 같은 경우도 동네나 사직인데 좀 가는데 좀 30분 걸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안 꽂아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해야 될 수밖에. 오케이 수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박정훈이란 분,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유니온 그쪽에 그분이 하신 강연을 한번 봤었는데 그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보면 실제로 그 라이더 노동자분들도 특히 그 막 거절하고 배달 콜을 거절하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그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 사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거절했을 때 그게 앞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모르는 게 확실하게 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준비된 질문 같은 거는 다 훑은 것 같은데 그럼 추가로 이제 프리랜서 노동에 관해서 두 분이 뭐 활동하시는 분야나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먼저 게스트인 참치님부터. 네, 일단 부분. 예. 일단은 뭐 이게 또 프리랜서마다 다양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 같은 경우도 좀 직종별로 좀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겠다.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또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모임 같은 경우도 아예 완전히 그걸 위한 이제 모임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잠시 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약간은 과외 같은 경우에 또 떼주는 게 소개료로 떼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수료 그런 네. 태그를. 수수료 떼는데 수수료를 떼면은 약간 뭐 최저시급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수수료까지 그러니까 소개료까지 떼면은 최저시급 미달되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보통 한두 달 하고 뭐 치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저시급 없이 계속 애들 가르친다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지금 그 법적 기준들이 거의 이제 좀 이제 과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업종들도 최저시급 미달되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고 뭐 또 이게 근데 근로 시간으로 딱딱 나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원래 이제 건당 받고 건당 일을 쳐내가지고 수수료 받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그에 준하는 좀 법적인 뭐 최소 수수료 최저 수수료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아시스님 얘기부터 먼저 듣고 예. 뭐 생각나시면 나중에, 더 얘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예. 저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예.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의뢰받는 것도 있지만 뭐 숭고나 뭐 크모 이런 데서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솔직히 뭐 조금 저희한테 부담되는 경우도 있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체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의뢰를 받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스케치 정도는 이제 해서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거의 다 해갈 때쯤 돼가지고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 순고 자체에서도 뭐 해답은 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뢰를 받을 때 제 스스로가 이제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다 하고 안 하겠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체 다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다 보내주고 제품을 보내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전에 선결제를 받고 이제 후 결제가 나중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다 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선결제가 이제 후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엔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원래 순고는 순고에서만 이제 연락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연락하다 보면 순고 자체에서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 이분하고 저하고 다르게 연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아예 진짜 가격 자체가 이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순고에서 그 돼 있는 결제 말고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싸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좀 곤란할 경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저처럼 이제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이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겪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선결제를 조금 받고 시작을 하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서 이제 자기들도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좀 선결제나 위약금 같은 게 그런 계약할 때 좀 의무적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 네. 그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거의 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그동안 품을 들여서 했던 작업이 그렇죠. 완전 그냥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이제 뺏기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분들 거 해줄 수 있는데 그 시간 자체도 다 뺏기는 거라서 하고 나면 허무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에서 좀 얘기 들어보면은 은근히 프리랜서 분들이 이 법적 소송에 좀 많이 휘말리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뭐 받아야 되는 돈 떼어가지고 소송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회사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비일비재한데 왜냐면 뭐 노동청이라는 다른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법적인 소송이 막 오가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뭐 찾아보고 뭐 이제 좀 변호 요청하고 이러면은 그 비용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법이 이제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있는 법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도 좀 이분들에게 좀 법적인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같은 것을 좀 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지원받거나 뭐 구제받거나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보통 그 변호사 선임하면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글쎄 그거는 전 보통 제 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그 고객님과의 이제 그 계약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이거 얼마다 뭐 그렇게 아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과 그 의뢰인분의 그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공개하고 그러면 이거 기본 뭐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네. 최저 받는 거 있잖아요. 스캔할 때 필요해가지고 뭐 제가 받아서 하거나 하면 보통은 한 부가가치세 빼고 한 330. 그렇죠. 300이죠. 보통은 그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더 복잡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올라가기도 하고 뒤에 이제 그거 성공 보수금도 뭐 좀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게 또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의뢰인분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워낙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웬만하면은 좀 300이 준비돼야 변호사 사무실에 예. 뭐 맡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한 300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소가 300인 거죠. 뭐 좀 마음씨 좋은 변호사님을 만약에 만나고 사정이 이렇고 뭐 이 간단한 사건이다 뭐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변호사님들에 따라서는 깎아주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 보통은 한 그 정도 선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저도 그 요건이나 그런 게 어떤지는 잘 몰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소송 구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송 구조는 민사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을 이제 국가에서 선임해 줘가지고 이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 비용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정말 이제 사정이 힘들고 한데 그 요건에 만족된다 하면 소송 구조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저희야 뭐 알아보겠지만은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이걸 알아봐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법률사무소 다니신 분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찾아보기 어려울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좀 그 안전장치나 이걸 주무하는 주무부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성님은 취미 뭐예요? 유튜브 보는 게 뭐 보통 취미긴 한데 뭐 악기 연습도 뭐 가끔씩 하기도 하고요. 그 노래 되게 잘하시잖아요. 뭐 되게는 아니고 그 실명 말고 산호님은 그 앨범을 낸 게 있습니다. 낸 게 있긴 합니다. 뭐 찾아보시면 뭐 벅스 같은데 찾아보시면 벅스
네. 그리고 아까 멜로. 프리랜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아, 신지 좀 오래됐습니다. 아,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제가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에 일단 다들 프리랜서 경험 있는 분들을 일단 모아왔거든요. 종성님 같은 경우는 예술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예술계 같은 경우에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라디오 팟캐스트 기획단으로 모시고 조장님 모셨는데 한번 그 얘기도 좀 설 좀 해주시죠. 글쎄 제가 그걸로 진짜 업으로 돈을 벌고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앨범을 좀 내보고 그렇게 한번 활동해 본 정도라 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데. 얼마나 뭐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진짜 업으로 삼고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솔로로 활동하느냐 아니면 밴드나 그런 데서 활동하느냐 일단 그게 첫 관문입니다. 밴드예요. 저는 보통 이제 악기도 치고 하니까 밴드로 보통 활동을 했죠. 아 기타 가르쳐 준다며요. 그- 예, 첫 앨범을 내게 된 뭐 스토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뭐 학교 동아리도 하고 이제 다른 팀에도 있었고 하다가 이제 한 팀에 갔는데 거기는 직접 앨범을 내고 한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앨범을 발매도 하고 직접 녹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 처리 과정, 뭐 음악 프로듀싱 과정 같은 게 일단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직접 저 혼자 이제 다 작곡도 하고 뭐 그런 후처리도 하고 하는 거 그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작곡했던 곡들 토대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악기 미디도 찍고 해서 뭐 멋있다. 앨범을 내게 된 거죠. 그 앨범에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소절만 불러줘. 그러니까 불러 주셔도 되고 그 가사를 어떤 좀 경험으로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가사 보기야 뭐 그때 좀 다른 걸로 쓰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곡 있잖아요. 가사 중에 그거 한 소절만 그냥 읊어줘요.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제가 만들었지만 제일 좋아하는 가사의 곡은 아스팔트 위의 별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일단 좀 앞에 벌스 부분에서는 뭐 딴 데 보고 있을까요? 부담스러운 딴 데 보고 있을까요? 아니, 너무 동거 아니? 뭐 벌스 부분은 뭐 화려한 오후도 끝장나 버리고 검어진 밤하늘엔 별빛만 반짝거리네. 침묵을 지키는 가로등도 서럽게 울어대며 빛나는 눈물을 쏟아내네. 아스팔트 가로등의 눈물을 막고 있는 아스팔트 위에 작고 초라한 유리가루가 박혀있네. 뭐 그런 가사가 있고 우와. 후렴구는 이제 화려하지도 않지만 뭐 크지도 않지만 반짝거리는 그대를 사랑해. 뭐 그런 이제 후렴구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그게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친할아버지께서 엄청 좀 좀 이독하셨을 때라 가지고 그 시골 가셔서 할아버지 뵙고 이제 그때쯤에 시골길 가면서 아스팔트 그 포장된 데를 이제 좀 걸어 다니게 됐는데 그때 좀 울적한 마음으로 아스팔트 그 밤에 시골길을 걸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막 반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 이제 전조등 비추고 하면 아스팔트가 잘 보이라고 그 유리 가루를 뿌려 놓는 게 있는데 그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뭔가 좀 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거 그러면서 이제 밤 하늘에 이제 별하고 아스팔트 위에 별이 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머. 그것과 함께 사실 유리조각 그 작은 조각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고 그런 거지만 뭔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모양으로 빛나고 지금 그 있으니까. 순간의 감정이 예, 더 빛나고 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당장 화려하고 크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뭔가 좀 아름다움과 존엄함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만든 노래입니다. 예. 우와. 아 근데 듣고 나니까 더 감동인데 이게. 그 평소에도 약간 그 문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조예가 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들어보니까 더 진짜 더왜 진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약간 뭔가 서정적인 시 같은 거 적어도 네.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예. 저도, 제가 해보면은 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냥 커뮤니티 같은 데서 들이치고 뭐 희한한 글 읽는 거 뭐 좋아해가지고 뭐 저도 그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누구나 뭐 그냥 간혹 이제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에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뭐 기록하다 보면 뭐 다른 분들도 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그럼 취미로 등산하신 데 있는데 네. 최근에 갔다 온 산은? 최근에 그 추석 때 추석 때. 내연산 한번 갔거든요. 그 내연산에 이제 내연산에 향로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어릴 적에 여러 번 도전해봤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한번 집에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동생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해서 4명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가 좀 악명 높은 산이거든요. 그 갈림길이 많고 또 길이 또 정비되지 않아가지고 거기 길을 잃기가 좀 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행들끼리 약간 그 뭐고 서로 같이 안 가면은 나중에 길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산에 좀 길 찾기 어려워가지고 약간 좀 귀신 들린 산 아니냐 좀 이런 얘기 많고 그때 좀 갔을 때가 비가 약간 내렸거든요. 좀 안개도 좀 자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몽환적인 좀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잠시 안개 꼈었다고요? 네, 안개 꼈어요. 비가 왔대. 네. 위험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발디디면은 낭떠러지도 많거든요 거기. 산 타다가 추석에 이제 산 타다가 갑자기 응급실 실려가고 실종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가 와가지고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내려올 때 되니까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물 좀 많이 먹었는데 더워가지고 탈수 걸리고 한 이틀 동안 좀 알아 누웠네. 알아 누웠습니다. 그 등산로가 되게 험하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 갔을 때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추석 전날이라 그런지 뭐 거기 산이 뭐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설악산이 근데 더 산지가 조금 더 위험해요? 아니면 여기가 더 위험해요? 약간 설악산 같은 경우는 저 꼭대기 올라갈수록 좀 위험하거든요.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도 있고 길이 끊어져 있어 한 번씩 낙석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낙석 주의 표지판 붙이던가 아니 뭐 돌아가라던가 이런 게 있죠. 약간 이제 길에 울타리가 한 번씩 부서져 있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면. 근데 황로봉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없이 그냥 이제 마지막 폭포수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원래는 막아놨거든요. 거기 산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개방을 했는데 등산로는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야생 그대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초보들은 못 가겠네요, 아예.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갔다 올 수 있지.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예. 보통 이제 그 약간 히말라야 등반가들이 제일 많이 죽는 산이 에베레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안나푸르나나 난가 파르바시라고 하는 9위나 10위쯤 되는 그런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이제 산 높이하고 상관없이 거기가 산세가 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 높이에 따라 가지고 산이 위험하거나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제 순위권에 없는 산들 중에서도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을 높이를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이나 낮은 산이나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죠. 이때까지 가보신 중에서 뭐 위험하든 아니면
경치가 좋았던 어쨌든 뭔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산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다녀온 데가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아, 무서워. 설악산 아니면은 니은산 그거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니은산이라고 하면은 900 얼마 되거든요. 이 부산에 있는 금정산 높이란 말이에요. 향로봉이. 그런데 왜 똑같은 산인데 저기는 험하고 금정산은 맘만 먹으면은 2시간 만에 갔다 오거든요. 왜 저래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목표로 하는 산이 있어요? 등산하는 거.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아니, 여기는 지금- 목표로. 일단은 당분간은 에베레스트 그 가다가 죽을 일. 그러면은 종성님도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집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땀 흘리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 수영 다니시잖아요. 어? 아, 수영은 네. 그건 모르겠어요. 수영은 땀을 육상 운동처럼 막 뻘뻘 흘리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차고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 조금 다르죠. 근데 약간 수영은 좀 위험하잖아요. 발에 진하거나 이러면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산이 더 위험해요. 수영은 수영 하다가 나오고 싶으면은 예. 그냥 뭐 가만히 붕붕 뜨거나 하면 되는데 진화도 뜰 수 있어요.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고수들은 뭐 뜨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닷가면 뜰 수 있어요. 지나면은 일단 바로 누워야 돼요. 바로. 이렇게 네. 이게 일단은 그 볼에다가 바람 가득 넣고 그냥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살아요. 근데 발이 아프잖아요. 지금 쥐가 나서 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났을 때는 발을 무조건 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나?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발을 위로 꺾어야 돼요. 위로. 아, 예, 뭐 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쥐 걸리자마자 바로 위로 풀거든요. 아. 근데 그걸 바로 안 하면은 나중에 그 통증이 남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운동 선수들이 그래 누워서 이렇게 바로 풀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은 예. 다리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손 잡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거구나. 음. 근데 물 속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물속에는 안 되니까 발로 들어야죠 그냥. 최대한 뭐 펴서 뭐 어. 꺾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수영에서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 가능하고 보통 그냥 그 물에 나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 TV 보면 막 드라마나 보면 지나가지고 이렇게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나면.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경험이 없거나 하는 분은 실제로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봅니다. 아 예, 너무 당황해가지고.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수영장은 뭐 그 야외 수영은 위험한 게 맞는데 실내 수영은 요즘 웬만하면 다 뭐 그냥 성인 한 가슴팍 뭐 그 정도 높이 보통 그 정도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스노클 가지고 한번 수영해봤어요. 스노클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해봤어요? 스노클 그냥 바다 갈 때마다 바다나 강가 갈 때마다 스노클 가지고 가요. 오 근데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운동 못 해요. 뭐예요? 저 맨날 그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이러면은 깍두기였어요. 그러면 등산 가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혼자 노는 스포츠 좋아하죠. 혼자 하는 스포츠 좋아해요. 국기 팀전은 좀 네, 국기 팀전 하면 맨날 깍두기고 이래가지고. 다들 그래도 수영할 줄 아네요. 오아시스님은 취미가 저요? 어떤 게- 저는 그림 그리고 그냥 음악 감상 이런 거 음. 아니면 이제 뮤지컬 이런 거 보기.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는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 번씩이고 집에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거 찾아보는 거죠. 음악은 되게-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저는 뮤지컬 쪽. 아 뮤지컬 쪽. 네. 그쪽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뮤지컬 최근에 보신 거 기억 남으시는 거 저 있으십니까? 시카고. 아, 시카고를 이제 저희 언니랑 같이 음.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선정적이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놀랬기도 했지만 재밌더라고요. 가서 보는데 뭔가 뒤에 앙상블들도 너무 완벽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요. 뮤지컬 예. 날짜 한번 잡으시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쪽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 다들 뮤지컬 본 거 있으세요? 뮤지컬 옛날에 직접 본 거는 그 영국의 뭐더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데 그 맥베스 맥베스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스코틀랜드 마녀 나오고
그걸로 스코틀랜드 이야기 맞죠? 스코틀랜드 이야기예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그냥 포항 아트 문화관 이런 음. 데서 한 옛날에 한 중고등학생 때 한 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줬나 그래가지고 본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네. 그 기억이 안 날 수밖에. 본 적 있어요? 전 초등학생 때 더 오래됐네. 그때 부산 시민회관 저쪽에 뭐 범일동, 저 문현동 그쪽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에서 캐츠 내한 오. 온 게 있었어가지고 어머니 쫄라가지고 좀 같이 보러 가자 뭐 그렇게 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취미 이야기는 뭐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리랜서 라디오 극장 해서 프리랜서가 어떻게 됐고 역경들과 그리고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프리랜서 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가에 더해가지고 프리랜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치님부터.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디자인을 좀 하시면서 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또 정성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예술가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작품을 만드시고 하는지 좀 다양하게 깊은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좀 좋았고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말고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니까 일단 누구나 다 힘든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예, 우선 뭔가 플랫폼에 소속돼서 과외를 한다거나 이제 그 프리랜서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흔히 우리가 보면 다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들이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좀 흔하지는 않은 직업에서 활동하신 직업과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지금 좀 힘들고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꼈는지 그런 걸 좀 알게 되면서 뭔가 좀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넘어가지고 좀 진짜 국가나 그런 데서 프리랜서를 노동자들을 위한 좀 그런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프리랜서는 좀 특수고용 노동자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도 지금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노동을 하시고 이제 현대사회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께 응원과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프리랜서 바다 위로 모임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위로 하면서 프리랜서 바다 위로라는 좀 모임에서 좀 같이 하신 분들과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프리랜서 바다 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이제 프리랜서 노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누고 같이 좀 저녁도 같이 드시면서 놀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래가지고 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QR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제 9월 28일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디너 파티를 해가지고 9월 8일 토요일 6시 반에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처우가 나아지려면은 좀 어떤 게 필요하냐 같이 이제 또 그림도 그려보고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그 뭐 여러 가지 취미 모임이나 좀 여러 가지 부산 지역에 계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좀
활동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좀 자리를 좀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하다 위로!